홍준표는 이번 선거에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이기기를 바랐을까요? 아니 갑자기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무슨 망언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탓하고 계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홍준표의 본마음, 홍준표의 속마음은 이번 선거를 보면서 치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홍준표는 이번 선거에서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선거라고 말하면서 홍준표는 이번 선거를 완패했으니 한동훈과 당 지도부를 아주 독하게, 아니 독하다는 표현보다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짓밟고 싹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작심 발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니 홍준표뿐만 아니라 보수의 대부분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과 조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의 온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공천 때부터 사당화 작업을 했었고 연일 비리가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천으로 밀어붙였고 또 범죄 사실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매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신선하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는 연일 박수를 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가 예상과는 좀 다르게 선거판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홍준표가 한동훈을 바라보는 그 눈이 과연 좋게 긍정적으로 이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동훈과 당 지도부를 연일 아주 독하게 공격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홍준표의 속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무슨 마음을 먹고 한동훈을 저렇게 속되게 아주 씨까지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밟고 독하게 몰아붙였을까? 물론 선거 패배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느 정부나 어느 집행부나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마는 저 정도로 한동훈이 아무 이유를 대지 않고 오롯이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 있다 하면서 물러났는데 한동훈을 하루도 아니고 연일 며칠씩이나, 아마 한 8, 9일, 오늘도 또 이렇게 독서를 퍼붓고 있지만은 8, 9일 연속적으로 계속 한동훈을 공격해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한동훈만을 집중적으로 두들겨 패면서 쫓아내려 하고 있을까요? 여론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여론이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한동훈을 감싸고 있는데에도 그 여론마저도 공격해대가면서 한동훈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홍준표, 마치 제가 볼 때에는 이성을 잃고 시퍼런 칼을 그냥 흔들면서 백정이 난동질 하듯이 홍준표는 앞장서서 망나니 춤을 추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를 보시면서 홍준표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잔인할 만큼 표현을 넘어서 인격 살인까지 범할 정도로 한동훈을 몰아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홍준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쓰러져가는 당을, 탄핵의 당을 살려놓은 그런 당인데 깜도 안 되는 것이 애가 대권놀이를 하다가 당을 완전히 망쳐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있는 한 절대 당에 그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맹비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과 여론들은 홍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호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유독 홍준표만이 한동훈을 이렇게 씹어 돌리면서 독소를 퍼붓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준표가 말하는 그대로 이번 선거에서는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선거에서 패배를 만들었으니 책임을 지라, 그래서 물러난 것으로 끝나야 할 텐데 왜 끝까지 쫓아가면서 등에다 빗을 꽂으려 할까요? 저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홍준표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기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절대로 이기면 안 된다라는 홍준표의 마음이 작용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준표는 이미 총선거 시작되기 전 한 넉 달 전서부터, 작년이지요, 미리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린 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총선거를 넉 달 정도 앞두고 홍준표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것이 작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7일, 그때는 이미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여러 사람 하마평을 올리다가 거의 절대 다수가 한동훈 쪽으로 힘을 몰아가고 있었을 때가 12월 16일, 17일이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이때에 홍준표는 비대위원장은 선거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지 한동훈은 결코 안 된다, 일정선을 그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한동훈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을 당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그 입장이 되는 걸 보고 황교안처럼 선거를 말아먹는 사람이다, 그리고 퇴출될 것이라고 일단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사람이 홍준표였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악담을 계속 이어갔었지요. 또다시 윤석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선거에 지면은 같이 들어온 얼치기 좌파들과 함께 퇴출될 것으로 봤는데 무슨 자기 경쟁자 운운이냐. 이때 이 시점에 한동훈이 윤석열의 대를 이어서 강력한 차기의 대선 후보로 떠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정가의 바닥에 나왔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한동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홍준표로 볼 때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선거에 지면은 같이 들어온 얼치기 좌파들과 함께 퇴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차기 경쟁자 운운하느냐 선을 일단 긋고 있는 것이죠. 황교안까지 물고 들어지면서 그것은 너희의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하다. 상대를 의식하면서 아주 강하게 씹어돌렸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미 한동훈이 출발할 때에 비대위원장으로 출발하는 것이 홍준표로 볼 때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한동훈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 한다. 그런 마음이 홍준표에게는 작용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에게 사사건건 싸움판을 걸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당이 고양이 손까지 빌려가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할 텐데 모든 힘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선거전에서 홍준표는 팔짱 끼면서 잘해보아라. 잘해봐. 자기는 당의 원로라고 얘기합니다. 당을 살려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한동훈의 발목을 잡았죠. 매일 기사 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유세 현장에서 많은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셀카 하나 찍고 애들 장난이 한다. 보여주기 쇼를 한다. 이렇게 매일 씹어 돌렸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홍준표는 정치적인 동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사람이면은 홀로서기한 정치적인 고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변이 생겨납니다. 당에서 미우나 고우나 이준석이를 자기 손에 넣고 흔들었던 홍준표가 이준석이가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꾸려나갑니다. 국민의힘 안에서의 홍준표는 고립무원의 사람이 된 것이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치적인 동지, 자기와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여들고 있으니까 더욱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당에 오래됐다라고 당의 원로라고 얘기는 하지만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모두가 다 한동훈 정치 초년생 한 달도 안 된 며칠밖에 안 된 한동훈에게 구름같이 몰려드니까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의 발목을 잡고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홍준표식의 머리 굴리기가 시작된 것이죠. 유세장에 모이는 그 지지자들, 관중들을 다 시기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적개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이 다 밉게 보이는 겁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고와도 발 뒤 버선 뒤축 밉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한동훈에 대해서 고운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뻔히 답이 보여지는데 어느 누구도 이런 돌풍을 몰아간 적도 몰아본 적도 없었는데 정말 정치 초짜가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되고 단 며칠밖에 안 된 한동훈이 전국적으로 대선 그야말로 대선 이상 가는 후보로서 많은 구름 광주들을 몰고 다니는 것을 볼 때에 급해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확실한 한동훈이가 경쟁자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지요. 이제 홍준표로 볼 때는
마지막 불꽃 아니겠습니까? 1954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70살입니다. 3년 후면은 73이 됩니다. 마지막 불꽃을 피워야 되는데 아주 강력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자기는 늘 검찰의 대선배고 새까만 후배다. 정치로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짜, 전내가 나는 어린애라고 치부하지만은 국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에게 아부를 떨어야 합니다. 3년이나 남은 윤석열을 붙잡고 윤석열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한동훈을 띄워놔야죠. 사이를 멀게 해놔야지요.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엄청난 한동훈의 위세에 놀랐던 홍준표로서는 자신이 쪼그라들고 초라함과 열세를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아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이가 선전을 해서 당의 지지 기반을 확실히 잡게 된다면은 자기의 대선 꿈은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죠. 어디에 발을 붙일 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고 자기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가 한동훈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조롱하면서 한여름밤의 꿈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경쟁자 운운하느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 얘기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한여름밤의 꿈이 그야말로 개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홍준표로서는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부터 그런 말이 있죠. 너무나도 잔머리 잔꾀를 쓰다 보면은 자기 꾀에 자기가 스스로 당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으로 보면은 역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홍준표를 만나자 부탁을 했다라고 언론은 다 알려졌었습니다. 그것도 알려진 것이 이상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홍준표가 비밀리에 극비밀리에 만나기로 독대하기로 둘만이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이 언론에 알려진 것도 제가 이상하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론의 백일화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16일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반전의 기회가 열렸었습니다. 대통령이 홍준표에게 부탁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 이거 기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니, 홍준표가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이 만났는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홍준표였다.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꼼수를 생각해냅니까? 이것이 홍준표의 정치 형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홍준표가 살아온 인생의 처세술입니다. 한동훈에게 늘 대권 놀이하면서 깜도 안 되는 애라고 몰아세웠던 홍준표. 이제 서서히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 둘씩 사실이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선 시동을 걸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묻힐 줄 알고 대통령과 나와의 약속관계
그런데 이것을 까발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준표는 대선 시동을 서서히 걸면서 3년 후에 대통령의 꿈, 한여름밤의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홍준표의 대선의 꿈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홍준표가 한동훈을 조롱했듯이 그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조롱을 했듯이 그것을 되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홍준표가 대선을 위한 시동을 걸긴 했지만은 오작동의 차를 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잔머리를 자주 굴리면은 못 씁니다. 패가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정도 바른 길을 걸어야 반드시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홍준표의 시동 걸기 첫 번째 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